부산 수영구 광안리의 한 아파트에 살던 30대 동갑내기 신혼부부가 2016년 5월 27일 실종된 사건이다. 아내는 오후 10시 마트에서 물건을 산 것을, 남편은 다음 날인 28일 새벽 3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묘연한 상황. 의아하게도 부부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CCTV에 찍혔으나 나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부부의 차 역시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으며 집에는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다툼의 흔적 등이 전혀 없었다. 또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나 DNA 샘플 채취 및 혈액 반응에서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 후에 부부는 각자의 동료에게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자택 인근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에는 아내가 내원한 기록이 없었다. 한편 남편이 결혼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던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지난 2017년 전 여자친구는 노르웨이에서 주요 용의자로 검거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승인되지 않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학교 2학년 엄현아 양이 엄마에게 곧 간다는 말을 남긴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으로 실종된 지 3개월 후 자택에서 6km 떨어진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엄양은 알몸 상태였으며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 엄양의 상반신은 부패가 심한 반면 하반신은 깨끗했고 정액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즉 성폭행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 손톱과 발톱의 매니큐어는 사후에 칠해진 것으로 범인은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목격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한 낯선 흰색 차량이 다가와 동승을 권유해 탑승했으나 목적지에 다다라도 내려주지 않아 달리는 차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으며 운전자는 인근 중학교 방향으로 유턴해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또 목격자는 최면유법을 통해 차량 뒤쪽에 가죽 가방과 카키색 점퍼가 있었으며 운전자의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피부가 화장한 듯 밝았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에 호리호리한 체형인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진 못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용호 군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2달 뒤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실종 당일 서울과 경기말씨를 쓰는 30대 남자가 44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이영호 군의 집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 범인은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영호 군의 아버지 차량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길 반복했다. 그러다 범인이 메모를 통해 금품을 양화대교 인근 철제박스에 두라고 지정했고 주변의 형사들이 잠복했지만 철제박스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을 놓쳤다. 또 범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단말기에 사고 신고 계좌라는 문구가 떠 은행원이 당황해하자 신분이 노출된 것을 눈치채고 달아났다. 범인을 2번이나 놓친 셈이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또 다른 이유는 이형호 군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유괴된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범인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던 것이다.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의뢰해 성문을 분석한 결과 이형호 군 친모의 사촌동생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범인이라고 특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가 확정됐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2명의 여성을 성추행 및 살해 후 유기하고 1명의 피해자를 남긴 사건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골목의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쌀포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부 압박으로 질식사한 피해자는 속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고 음부 안에 종류가 다른 생리대 2개와 말린 휴지가 들어있었다. 가슴이 치아에 물리거나 복부에 과다한 출혈 등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와 범인을 유추하진 못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마대에 담겨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발견됐다. 피해자 상의에서 외부에서 묻은 곰팡이가 발견돼 실내 반지하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신정동 주택가의 어느 반지하방으로 납치당했다가 도망쳐 생존했다. 피해자는 대문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반지하방 위층으로 올라가 그 집의 신발장 뒤에 한동안 숨어 있었다. 그 신발장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듯한 모양의 화분이 올려져 있었는데 측면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반지하방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후에 그 집 주인은 당시 반지하방에 거주하던 남성은 30대 후반 정도였고 때론 2명이 살기도 했으며 구로동 쪽에서 일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시신을 감싼 돗자리에서 발견된 최액의 DNA를 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오른팔에는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 마약성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유력한 용의자는 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그의 여자친구였다. 약물이 마약성 동물 마취제였다는 점과 오른손잡이인 김성재가 오른팔에 주사기를 꽂았다는 사실에 의혹이 불거졌으나 그의 시신에서 강제 투약을 거부하거나 반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타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초동 수사 소홀로 확정적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CCTV나 주사기 같은 물증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방영 예정이었으나 용의자였던 과거 여자친구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금지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